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일까요? 엔비디아는 3% 넘게 밀렸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개장 상황과 함께 월가가 주목하는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약 1분 뒤죠. 뉴욕 제조업 PMI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스케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지금 방금 나온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련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방금 전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약 15분 정도 뒤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CFTC에 발표하는 순포지션 지수까지 오늘 나오는 이슈가 여러 가지 있다는 점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발표된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미국 시장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캐나다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달을 했는데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에 타격을 줄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스페이스 X가 이 새로운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크기가 인상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미니라는 어떻게 보면 노트북보다 작은 사이즈의 안테나를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개당 가격은 단말기 가격은 599불이 될 예정이고요. 한 달 기준으로 $150를 쓰면 한 달에 50기가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도와 딜레이 양쪽 다 만족할 만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스타링크에 이미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먼저 이메일이 제한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오픈 AI의 경쟁사죠. 엔스로픽이 새로운 챗봇 모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엔스로픽이 새롭게 클로드 3.5 소네트를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73억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회사는 신제품이 전작 클로드 3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 자체 평가에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5보다도 대비 각종 지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전달을 하면 학부 코딩, 다언어 수학, 혼합평가에서 다수 분야에서 이미 경쟁 제품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딩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죠. XLK가 오늘 리밸런싱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XLK 같은 경우는요, 원래 매 쿼터마다 마지막 달 두 번째 주 기준으로 금요일 시총 기반으로 세 번째 주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분량을 비율을 조절할 것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현재 비중은 마이크로소프트 22%, 애플 21%, 엔비디아 6%지만 내부적 기준으로 5%를 넘으면 안 된다. 내 5%를 넘는 주식은 단 두 가지, 시총 1, 2위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부적 룰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사실 애플보다 시총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의 비중을 약 15%가량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매수 금액 약 $100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매도 금액 약 $114억에 해당하는 비중 조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현재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풋옵션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135와 $130를 만기를 하는 풋옵션 거래량이 36만 5천 건과 25만 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엔비디아가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또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접자면, 사실 분명히 오늘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분명히 상방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맞으나 그게 꼭
오늘 발표를 한다라서 오늘 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결국 이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가장 싸게 주식을 구매해야 되는 분명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블록딜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몇 주에 나눠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꼭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당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로 기대감이 일곤 있지만 현재 3% 넘게 빠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